마켓 비하인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내일 FOMC의 모든 것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에 미국 증시 이 대망의 9월 FOMC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역시나 좀 예상처럼 연출이 됐는데 보니까 뭐 M7들도 좀 개별주 이슈들이 상당히 호재를 갈랐고요. 이게 파월 의장의 입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일단 뭐 시장에서는 이제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침체에 대한 우려도 이제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대하고 사실 이 불안함이 같이 이렇게 공존을 하고 있는데 일단 유동성 장세에 대해서는 거의 뭐 90% 이상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번 이제 내일이죠. FOMC에서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된다라는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의 변화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네. 뭐 하루 남기도 했고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이기는 하지만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오늘 이제 발표됐던 뭐 잘 아시겠지만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 생산이 모두 예상치를 이제 상회를 하면서 이게 침체성 금리 인하는 아닐 것이다라는 약간 안도의 약간 보합세 이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어떤 이제 AI 관련한 기업들의 어떤 단기적인 어떤 그 이슈들은 많겠지만 최근에 이제 구글을 기반으로 한 이제 새로운 AI 새로운 사이클 그러니까 뭐 추론력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추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디램하고 낸드 가격을 좀 올리면서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도 같이 이제 확산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보합권으로 좀 마무리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밤사이에 실제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이 예상보다 좀 좋게 나왔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는 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짝은 이 연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떨어졌다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침체 우려가 좀 많이 완화가 됐다는 점에서 오히려 좀 플러스가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또 이어서 내일 FOMC 이 관전 포인트 말씀을 해주신 그대로 뭐 내일 25bp 인하가 사실 유력합니다. 비컷 가능성은 뭐 4%도 안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점도표와 파월 발언이죠. 과연 점도표 안에서 연내 3회 인하가 좀 확인이 될지 그다음에 이 파월 발언에서는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약간 보험성 인하인지 아니면은 사후 약방문 성격의 인하인지 이게 좀 갈릴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미국 경기가 침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번 이제 소매 판매에서 많이 관철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여기 전문가들의 이제 외신에서 이제 보도가 된 거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이제 상류층의 소비는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리고 이번 이제 소매 판매가 이제 뭐 온라인 쪽에서 좀 괜찮았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일단은 경기는 이제 나쁘진 않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 이제 금리 인하는 선제성 그리고 이제 보험성의 어떤 금리 인하로 유동성 장세의 어떤 초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단기 금리입니다. 단기 금리라는 것은 이제 기준 금리하고 가장 연동성이 크게 움직입니다. 이제 쉽게 얘기해서 미국 2년물 국채 금리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미국 증시의 향방이 이제 갈리게 되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요. 미국의 2년물 단기 금리가 너무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 유동성 장세에 대한 분위기보다는 시장의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면서 주시장이 급락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이제 2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3.5% 정도 됩니다. 네. 여기에서 한 10% 이상 떨어지게 되면 즉 3.2%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인하하게 되고 그리고 향후에도 금리가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계속 주면 유동성 장세에 대한 어떤 컨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시장 측면에서는 이게 뭔가 속에서는 뭔가 침체 우려를 이렇게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고위층에서는 연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어느 정도 직감을 하고 선제적인 이제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컨셉으로 시장에서는 반응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 금리가 너무 급락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좀 전에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지표가 그렇게 나쁘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소비라든지 이런 쪽은 괜찮지만은 지금 고용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고용 지표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고용 지표가 안 좋아가지고 단기 금리가 또 급락을 하게 되면 시장은 약간 이제 유동성 장세보다는 약간 이제 침체성 우려를 좀 반영을 하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금리 인하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고용 지표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고용 지표의 악화는 추가적인 더 악화가 되는 시그널은 기본적으로 뭐 AI 시기에 뭐 새로운 이제 고용 지표가 뉴노멀이 된다 이런 컨셉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단기 금리를 떨어뜨리면서 주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큰 우려가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10%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10%가 떨어지게 되면 한 이제 그 당시에 월 기준으로 봤을 땐 S&P 500 기준이 한 마이너스 0.3% 하락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이 되고요. 20%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0%가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6.5%. 그러니까 이제 미국 증시의 어떤 급락세가 더 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기 금리의 방향성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경기 침체냐 아니냐 지금 뭐 아니다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려 있지만 이거를 갈라주는 부분이 바로 이 미국채 금리 그중에서도 단기채 2년물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3.5%대 정확하게 그 선에 좀 약간 상회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10%면은 0.3%포인트 그러니까 30bp 하락이죠. 이걸 좀 약간 기준선으로 보시고 여기에서 더 과도하게 하락이 나온 경우에는 미증시가 오히려 침체 우려 때문에 급락 나올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또 이어서 시장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지표가 안 좋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분위기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상당히 좀 기현상이죠. 좀 고용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시장이 환호를 하니까요. 이게 과연 FOMC 이후에도 똑같이 유지가 될까요? 일단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이제 비슷하긴 한데 금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장 단기 금리가 좀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 측면에서 고용 지표 같은 경우가 안 좋고 뭐 전체적인 경기의 어떤 그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 실질적으로는 저는 부정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미국 경기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막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0 기준에서는 올라와 있는 수준이거든요. 미국 경기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것은 이제 미국의 지표들이 예상치 대비해서 상회할 확률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9%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이제 0% 미만으로 거기 뚫고 갈 그런 임팩트로 떨어지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미국 이제 금리를 이제 인하하는 그런 명목상으로 그런 컨셉으로 좀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야기하지 않는 약간 이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약간의 금리가 좀 최소 횡보하거나 완만히 떨어지는 이런 컨셉이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경기 지표가 뭐 엄청 나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뭐 어떤 이제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 판매는 좀 괜찮으면 고용 좀 나쁘고 네. 다른 고용 지표는 좀 괜찮고 뭐 실업률은 괜찮고 이런 식으로 약간 혼재되는 경기 지표일수록 저는 주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는 그 경기 지표의 방향성은 주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좀 좋게 나온 이 소매 판매랑 산업 생산이 또 다시 한번 시장의 이런 우려를 완화해주는 어떤 완충제로 좀 작용을 했었죠. 한 방향으로 가서도 절대 안 된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이제 국내 증시에 과연 이 금리 인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크게 뭐 두 가지 이슈가 있을 텐데 뭐 환율과 외인 수급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먼저 환율 얘기해볼까요? 거의 뭐 연이틀 제가 오프닝할 때 기준으로 15원 가까이 큰 폭으로 내렸는데 특히나 금융지주가 환율에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이 관련해서 계속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 뭐 달러는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 같고 네. 그 방향은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원화 강세 추세는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저희는 이제 달러가 떨어지는 만큼 원화가 강세가 되기 어려운 두 가지의 환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펀더멘털이 미국 대비해서 좀 좋지가 않습니다. 미국 경기라든지 미국 기업 실적 이런 측면보다도 경기 실적 모두 다 한국이 상당한 열의에 있습니다. 미국은 ROE가 20%가 넘는 국가고요.
한국은 10% 미만인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환율은 원화가 강세가 되는 측면에서 약간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추세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과의 어떤 무역 협상에 이제 논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3,500억 달러를 이제 송금을 해야 될 그런 이슈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외환 보유액 자체가 한 4,400억 달러 정도 되니까 거의 이제 외환 보유액이 거의 이제 털리는 수준으로 되기 때문에 원화 측면은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딱 상당히 좀 달러 기근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이어질 어떤 뭐 미국과의 한국과의 어떤 통화 스와프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서서히 송금을 한다거나 이런 컨셉의 어떤 그 무역 협상이 좀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야 달러가 하락한 만큼 원화 강세가 나타나면서 외인들 수급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인들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주조 환원도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이재명 100일 이제 취임 그 시기에서 기본적으로 대주주 양도세를 50억으로 했고 구윤철 부총리도 이제 50억으로 유지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추가적으로 제 욕심으로는 이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어떤 최대 세율을 이제 35%에서 25%로 대주주 양도세의 25%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나야 그 정도가 낮아져야 기본적으로 대주주 입장에서 배당을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옵션이 하나 생긴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배당소득세도 조금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과 함께 외인들의 수급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외인 수급이 뭐 이달 들어서만 5조 원 넘게 좀 상당히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또 내일 FOMC 이후에 금리 인하 단행되고 나서도 이 외인 수급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지 뭐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을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근데 일단은 이제 가장 큰 것은 이제 금리겠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금리가 엄청나게 흔들려서 침체 우려로 간다. 금리는 인하했지만 연준에서의 어떤 연설 자체가 경기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크게 부각을 시킨다라고 하면 금리는 다시 이제 약간 조금 더 떨어지면서 변동성을 좀 키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워낙 강세가 된 측면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미국 증시가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은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대비해서 디스카운트율이 워낙 좀 심합니다. 한국의 PER 자체가 한 9.7배, 9.8배 정도 되는데요. 아직도 일이 안 됐나요? 9.8배. 그래서 10배가 미만입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12.6배인데 중국은 배당 성향이 이제 30% 정도 됩니다. 한국이 20%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주주 환원 때문에 연말이라든지 연초에 배당 상향 공시라든지 신규 배당 공시가 많이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25%는 찍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11.5배까지는 받을 수가 있겠다. 지금 한국과 중국과의 어떤 사이. 물론 이제 대만은 17배, 뭐 일본은 16배, 미국 23배. 상당히 좀 우리가 갈 길은 멀겠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중국하고 지금 현재 한국과의 어떤 그 사이를 고려를 한다면 한국의 그 타겟 프라이스는 여기에서 한 15%는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한 3,700에서 3,800, 그러니까 3,750에서 한 3,800 정도는 이 주주 환원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달러의 어떤 향방이라든지 미국 금리의 어떤 변동성에 약간 우리가 새롭게 리레이팅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약간 좀 보호막이 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주 환원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이 상당히 좀 필요해 보이고 기업들도 주주 환원에 좀 많이 힘써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주주 환원이 따라줬을 때 이제 상단이 뭐 3,800까지 지금 이제 좀 약간 넓게 봐주시고 있는데 플러스 15%의 여력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금리 인하 기회랑 맞물려서 좀 같이 국내 이슈도 가졌으면 좋겠는데 뭐 이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이니까요.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 체감 속도에 비해서 갈 길이 멀다는 게 좀 지표를 보니까 다시 한번 느껴지네요. 이어서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는 보통 성장주가 크게 좀 다시 한번 수혜를 받는데 특히나 뭐 AI 반도체나 바이오 이쪽이 또 다시 한번 금리 인하 기대가 많고 날아올랐습니다. 어떤 섹터가 제일 많이 좀 오를까요?
AI가 지금 이제 그 AI 관련한 업종이라고 하면 미국 반도체 업종이 될 수 있고 소프트웨어 업종이 될 수가 있는데 네. 그 두 가지의 실적 모멘텀이 미국에서 실적의 기여도가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만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좀 좋고 그럼 나머지 섹터가 나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상당히 포트폴리오가 좋은 가운데 IT 쪽에 어떤 이익 모멘텀이 상당히 좀 뚜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미국의 반도체 업종군들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PER이 30배가 안 됩니다. 29배 정도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실적으로 기반한 이 고밸류에이션이 계속 정당화되는 그런 흐름이 계속 관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도 지금 보면 이제 구글향, 뭐 브로드컴 이런 측면에서 새롭게 반도체 투자 사이클이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낸드하고 디램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한국의 어떤 이제 반도체 업종도 그리고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글로벌 그런 이제 디램 낸드 업종들의 실적 추정치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종군에서는 글로벌 쪽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이 디램하고 낸드를 취급하는 그런 기업들의 이익이 가장 최상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의 수혜는 조금 더 저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수급도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지난주부터 현재까지 거의 5.5조 원 정도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이고 강하게 매수를 하는 측면이 있겠죠. 거의 뭐 1년에 살 정도를 뭐 한 번에 이렇게 사고 있는 그런 임팩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외인들이 국내 증시를 들어오기 위해서는 MSCI 코리아라는 그런 인덱스로 들어오게 되는데 해당 종목군들이 이 두 가지 기업들의 비중 자체가 한 3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수급적인 수혜까지도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 독주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실제로 좀 말씀을 주신 대로 이제 수급에서도 상당히 뭐 외인이랑 기관 대량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상승 종목 수 자체는 좀 적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워낙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쪽에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런 쏠림 현상 FOMC 이후에도 계속해서 좀 이제 실적 이후에도 계속이 될까요? 일단 추세적으로 보면 이제 반도체 쏠림 현상은 이제 불가피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일단은 뭐 그 돌만 올라갈 수는 없겠죠. 어느 정도 그들이 이제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오르면 또 갭 메우기가 분명히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선, 방산, 원전이라든지 뭐 증권 업종 이런 쪽은 올해 하반기 실적 모멘텀이 상당히 좋은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방산, 원전, 증권 이 업종군들도 같이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라고 해야 되나요? 상호 미디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네이버라든지 이 카카오 이런 업종군들의 이런 종목군들의 실적 추정치도 단기적으로 바닥을 찍고 올라간 측면도 있고 방송 엔터, 뭐 JYP 엔터라든지 SM이라든지 하이브 이런 쪽의 실적 모멘텀도 지금 같이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따라가기 어렵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실적 모멘텀을 보유했는데 시장 대비해서 조금 덜 오른 언더퍼폼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노리는 전략도 뭐 의미가 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뭐 반도체만 이제 고려를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좀 약간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저희 보고 있고 지금 한국의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덕에 올라가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업종군들의 실적 추정치는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조선, 방산, 원전의 어떤 그 이제 꾸준한 실적에다가 반도체가 애드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한국의 실적 턴어라운드 요 기대감도 사실은 외국인들 수급이라든지 워낙 강세 이런 것과 함께 같이 이제 같은 수혜를 추가적인 수혜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과연 내일 FOMC 금리 발표 이후에도 좀 기존 주도주들, 뭐 AI라든지 금융지주 이런 친구들의 강세가 쭉 이어질까요? 아니면 조금 이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계속 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네. 금융주 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고배당 종목군들은 뭐 단기적으로 우리가 고배당을 투자하는데 뭐 10% 20% 벌겠다 이런 컨셉으로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뭐 연금 펀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배당형 ETF라든지 고배당 종목군들을 좀 많이 담아가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리레이팅 컨셉 그리고 주주환원의 증가 컨셉에서 우리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들의 어떤 이제 배당 상향이라든지 주주 환원 상향 이런 것들이 주가로 반영이 되면서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AI 반도체 기업들의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요,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